자, NC소프트가 조금 올랐죠. 이게 주가 바닥 다졌나?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까지 떨어진 폭이 올랐는데 저 1.35 올랐다고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무척 어렵죠. 그러니까 짜미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NC 흥하이온이구나. 자, 흥하이온 먼저 봐야 돼요. 잠깐만요. 음, 흥하이온 먼저 볼게요. 흥하이온이 이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네요. 그죠? 15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는데 1년 작년 3월 30일 이후에 1년 6개월 만이라고 그래요. 이 상장 표지 막 2기까지 갔다가 상장 풀리는 거 막 엄청 날아가지 않아요? 저도 전체적으로 그리던데. 이 흥하이온을 잠깐 보면 더군다나 이제 회원주들 좋을 때 좀 살아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죠?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거래 정지당했다가 자 이제 좀 살아날 분위기라 상장 페이지 풀리면 이게 얼마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많이 좋아질 거다.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육 종목은 아닌데 아 이렇게 그냥 흥하해운이 이렇게 이 상장 유지가 결정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자. 아 이거 똑같은 거를 갖다 놨구나. 이게 잘못 보는 것 같죠, 그죠? 복사 붙여넣기가 잘못됐네요. 어쨌거나 NC소프트를 보면 직접 찾아보죠. 주가가 약간 바닥을 짚고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많이 좀 밀린 그런 분위기죠. 자 보시게 되면 60만 원도 이렇게 깨졌고 오늘 조금 반등해줬다는 자 보시게 되면 뭐 그 뉴스들이 그 중요한 게 없는데 주가 차트를 잠깐 보면 자 일봉에서 떨어지는 칼날이죠. 아직은 오늘 반등을 해줬다고 해도 그냥 기술적 반등 뭐 이렇게만 보이고 물론 이 주가가 이제 언제까지 돌아가겠죠. 주식이라는 게 또 언제까지 끝도 떨어지지만 않기 때문에 이제 바닥까지 돌아갈 건데 우리는 어차피 참고 정도로 보고 옆으로 이렇게 좀 기간 조정 가거나 이럴 때 만약에 NC소프트가 좀 싼 매력에서 진짜 사고 싶다 그러면 어쨌거나 겨울선을 60개월선 여기까지 보통 밀리거든요. 여기서 보고 수급이 좀 살아나야 되는데 수급도 음, 외국인 뭐 조금 이 정도 갔다가는 뭐 투신이 좀 뭐 이렇게 약간 저점으로 들어왔나 이 정도 갔다는 어림도 없고 일단은 조금 연기는 들어오긴 했어도 어쨌거나 옆으로 가고 돌아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거나 언론은 살아나서 NC소프트 투자하신 분들이 조금 웃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주 중에 대형주인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 보면 참 대형주 쉽게 무너져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아직은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옆으로 가거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개인들 비트가 또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거. 이 개인들 비트 늘어나면 이 반대 매매 노리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무서운 건데 자 주식 비트 25조 6,540억 도 사상 최대. 증권사 대출 안 된다고 이렇게 가끔 이제 창에 뜨지 않아요. HTS 접속하면 당분간 대출 신규 거래 중단합니다. 이거 뜨지 않아요? 지금 막고 있죠. 좀 막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어요. 자 주식시장의 비트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총 잔고가 25조 6,540억인데 안녕하세요, 권 선생님. 자, 이렇게 보시면 지수 차트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상단 돌파를 하려면 비트가 좀 줄은 상태에서 가져야 되는데 상단 돌파할 만하면 비트가 들어서 여기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작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가지 못해요.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돌이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근데 몇 가지 사업을 조금 철수하게 됐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조준에서 가다 보니까 공정위에서 자 공정위 김본수 정조준 흔들리는 카카오그룹 자 지주사격인 KK홀딩스 자료 누락 조사도 하고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연장선이 있다는 해석도 있고 기금고성 골목상권 이 사업 철수를 발표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원체 이 대형 플랫폼이 돼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저렇게 하니까 이 논란이 된 골목상권 관련 사업도 철수하고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고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해서 5년간 기금 3천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밀리죠. 이렇게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카카오 쪽에서 어쨌거나 조금 노력하려는 이런 건 보이죠. 원체 커져서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카카오뱅크 하나 출범했는데 은행권이 다 흔들릴 정도니까 자 이렇게 카카오 택시 스마트 호출 사라진다 공모상권 침해 논란도 다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려는 사업도 철수해서 논란도 좀 사그러뜨리려고 하죠. 요 관련 기사 있고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카카오를 지금 들어갈 건 아니지만 조금 보실 필요는 있고
자, 카카오 택시가 보여줬고, 카카오페이 상장하기가, 조금, 지금 좀 미뤄졌죠? 지금 분위기가 카카오페이를 상장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카카오 그룹 전체가 좀 좋을 때, 이럴 때 좀, 카카오페이를 상장해야 카카오 주가에도 좋을 텐데, 지금 상장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 카카오페이 상장을 또 미루고, 공모가도 조금 낮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금감원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범위를 논의했고요. 정정 신고서 내면, 상장 일정이 한 11월 달로 계속 연기가 되는 거죠. 지금 연기가 자 불가피하다라고 매출의 3분의 1 중개 중단에 공모가 하향 전망. 일단 공모가를 조금 낮출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융당국 규제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상장하면 어차피 조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쨌거나 벽선 시간에 많이 올랐어요. 제 멤버님들 벽선만에 갖고 있지 않나? 다행이시네. 근데 노고제리님이 시간에는 우리 중에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저도 시간에 사실 잘 안 보거든요. 노고제리님 거 보고 알아요. 아, 저게 저희 젠맥스니까 시간에 상한가에 갔구나. 이거 몰랐었는데 노고제리님 이제 글 남기시면 저는 이제 언제 시간에까지는 잘 신경을 안 써서. 자, HLB가 리버스라립 유럽 종양학회에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완전 간해가 몇 건 나왔죠.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위암 환자, 여기서 이제 나온 게 있고, 자궁경부암 환자 여기 있고, 예전에는 이렇게 또, 이 간암 환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리보세라닙이 암이 세 가지가 아니죠. 특효 있는 게 꽤 많은데, 저렇게 효과가 있고, 이 HLB의 주가를 보면 이제 좀 걱정하실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밑에서 얼추 한 100%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3만원이든 6만원이니까 당연히 들어온 조정이고, 이게 조정의 깊이가 중요해요. 우리가 사실 개인들이 조정의 깊이하고 조정의 길이는 몰라요. 이게 뭔 얘기냐면 얼마까지 조정을 뒀다 돌아 나갈지 또 조정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 알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대충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 중요한 자리를 다 뚫어졌죠. 이렇게 다 뚫어졌고 이 매물대를 빠이빠이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으로 물러올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안 올 확률이 높아요. 이 대량 거래를 통해서 뚫었기 때문에 당분간 흐름이 좋을 것 같고 여기 오실레이터도 지금 처음 하나 떴는데 좀 괜찮은 것 같고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 추세가 잘 유지가 돼 있고 일봉에서 보면 역시 21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운전할 때 채팅하지 마세요. 운전에 집중하시고 그냥 방송 보는 걸로만 이렇게 하시고 안전운전이 먼저입니다. 자, HLB 생명과학도 보면 꽤 올라왔죠. 당연히 9,500원짜리가 이렇게 22,000원. 그러니까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면 당연히 들어올 때가 된 거고 월봉에서 일단 사상 최고가 찍었죠. 넘겼어요. 22,700원인데 오버슈팅 나와서 23,000원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 들어와도 당연히 할 말은 없는 거고 오히려 한 달 정도는 음봉으로 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때 5개선을 깨면 안 돼. 이때 돌아 나가줘야 되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5호선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고 자, 일봉에서도 보시면 이제 20일선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20일선까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돌파할 수도 있고 이걸 미리 맞추는 사람은 없죠. 이거 미리 맞추려면 타임머신 타고 미래 갔다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 자, 투자자면 동향이 좀 깔끔해요. 사실 아까 장중에 HLB 생명과 매수세가 한 50만 주 정도로 봤거든요. 잠깐 나보니까 120만 주 실었더라고요. 이게 좋은 거예요. 흐름이 좋고 HLB도 보면 아까 장중에 제가 분명히 마이너스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장후반에 HLB를 담았다는 얘기예요. 기간만 털리고 개인들만 계속 팔리는 입장인데 사실 수급적인 면도 지금은 좋고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HLB 제약만 좀 월봉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20에서 깨는 거 이건 좀 위험해요. 어차피 월봉에서 고점이라 물론 조금 길게 보면 이 뚫어놨던 21,500원 이때가 이제 고점이니까 이것만 깨지 않으면 사실 추세 유지가 되는데 조금 높은 부담감이 있죠. 자, 넥스 사이언스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밴드 상단 정확히 여기 박스권이죠. 상단 딱 맞고 목 떨어진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추세를 깨지 않고 있어서 상황은 더 깔끔하고 좋아 보입니다. 자, G3BNT도 마찬가지로 HLB P인수 소식 연일 강세기가 있죠. G3BNT 오히려 P인수 당한 G3BNT 사실은 상황이 더 좋다고 그랬죠. HLB보다 저 G3BNT가 대박이에요. 자, G3BNT가 HLB의 P인수 소식 연일 강세. 어제도 거의 상한가 근처고 오늘도 제가 지금 20점 몇 프로 갔는데 제 생각에 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보통 월봉에서 한번 뛰기 시작하면 이렇게 20개선까지는 가요.
60개선까지도 가요. 빨리 가면. 그러니까 이 친구 최종 목표 잡으면 첫 상한가 갔을 때 두 번째로 2만 원대 잡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금 외국도 이제 차익 실현하고 나서긴 하는데 요가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기술적으로는 요렇게까지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경험으로 봐도 거의 20개선 조금 오버 나오면 60개선까지는 가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조금 상황이 좋아 보이고 시간이 어떻게 됐나? 뭐 변함없죠. 뭐 밀리지도 않고 상 붙여놓고 또 상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쨌거나 참고사항인데 저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재밌어서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코로나19는 완벽한 집 생활제 됐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예전에 우리가 바깥에 활동 안 하면 막 답답하고 나가야 되고 집에만 있으면 뭔가 이 백수 같고 막 이랬잖아요. 요새는 그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집 생활을 하는 이제 인류가 됐습니다. 이 현대카드 이제 데이터 950만 건 분석 뭔 얘기냐면 이제 카드를 많이 썼겠죠. 그죠? 집콕을 하다 보니까. 근데 뭐 집에서 이제 다 한다는 얘기죠.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 이게 이 성장 순위. 그러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다 온라인으로 뭘 산대요. 시장이 이렇게 거죠, 이렇게. 아, 대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고. 이건 이제 방문 시터, 이제 방문해서 뭐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아주 전부 다 이제 홈 재테크? 뭐 이런 거에 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방문 수거 세탁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전부 다 이 집에서 생활하는 게 완벽하게 이제 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도 이렇게 늘어나는 게. 대단하죠, 이 시장들. 그 무슨 시장이라 해야 되나, 이거를. 뭐 홈 시장이라 해야 되나? 자, 특히 영상 플랫폼 OTT. 엄청 늘어나죠. 뭐 저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야, 유튜브 광고 수익이 엄청 늘어났어요. 이게 뭐 장난이 아니에요. 6,600% 성장했답니다. 이 성장한 프로수가 이게 말이 되나? 엄청난 성장했고. 자, 홈케어. 대단하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중간에 왜 떨어진 거야, 이게? 떨어질 일이 있나, 어쨌거나. 자, 인테리어. 이게 인테리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벽산, 하츠, 뭐, 한샘. 인테리어 관련주 계속 꾸준히 좋을 거라고 그랬죠. 앞으로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완벽한 이 집에 있는 생활, 이게 꽤 적응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식이 똑같이 잘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관련주라든가 뭐 이 음식 배달 뭐 관련 주식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크게 반응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여행 관련주들의 날이었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다가온다고 그래가지고 여행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자, SD 바이오 센서가 이게 좀 많이 떨어졌죠.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나 지금도? 자사주 신청을 했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좋게 봤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지? 올라갈 때가 됐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일단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을 했습니다. 주가 안정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인데 SD 바이오 센서 제가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이 주 조금 좀 잡음이 들리긴 하던데 저 어쨌거나 상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이게 고점이 68,900원짜리였거든요. 근데 보통 상장할 때 이건 꼭 공식은 아니에요. 공식은 아닌데 꼭 상장 대비 반토막 정도 내놓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최고가가 68,000원. 저가가 48,000원 조금 더 밀렸다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부봉에서 떨어지고 일봉에서도 지금 자사주 신청한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정도 갔다가 이 주식을 매입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완바닥 찍었으니까 올라가다가 다시 투바닥. 이 바닥을 몇 번 확인을 시켜주면 예를 들면 이 4만 원대를 한 3-4번 확인시켜준다 그러면 살만해요. 그러면 바닥이 확인이 되고 매수해 놓으면 이 친구는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현맘님 안녕하세요. 관종에 넣어놓고 나중에 우리가 매수할 기회를 한번 찾는 거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은 시간이 한참 걸려서 조금 더 있다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진 대단하죠, 이 친구. 자, mRNA 코로나19 백신 임상 투여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아이진 큐라틱스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좋긴 한데 원체 높아서 자, 아이진 mRNA 코로나19 백신 임상 투여 개시 그래서 3개월 뒤에 1단계 중간 분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mRNA 기반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이지 코비드 임상 1단계 투여가 개시됐다고 밝혔죠. 사실 기대감으로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어요. 아이진 보면 박스권에 있긴 한데 지금 3,000원짜리가 거의 뭐 2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조금 불안하죠. 제가 항상 신기한 거는 추세를 깨지는 5개월 정도 깨면 안 되거든요. 딱 여기서 뉴스 떴어요.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럼 올라가죠. 그러니까 추세가 유지돼 있는데 겁은 나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 대응할 때는 많은 금액보다는 조금 수액으로 대응하고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참고 정도만. 월봉에서 높은 게 속도는 빨라요. 수익도 빠르고. 근데 조금 물리면 약간 머리 아픈 그런 게 있습니다. 멤버님 중에 한 분이 그 예전에 JNK 히타 물어보셨거든요. 이게 수소 관련주라서 JNK 히타 볼 필요가 있는데
저번에 제가 이 친구 차트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NK타가 336억 규모의 가열로다가 가열로를 공급 계약 체결했죠. 계약 금액이 제나나 연결 매출액의 17.5%. 괜찮죠. 저 정도면. 그 JKN 히터는 JNK 히터. 자, 월봉에서 보면 20개를 잘 지켜줬거든요. 요것만 깨지 않은 추세가 유지가 돼서 그럭저럭 그냥 깔끔하고, 자, 주봉에서도 그때 추세 턴을 해줬죠. 자, 20주선만 안 깨면 순간 수익을 낼 수 있긴 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오늘 급등을 했는데, 눌림목 주면, 요때 특히 한 14%대 급등했죠. 눌림목 주면 조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데, 월봉에서 위치가 아주 낮진 않은데, 일단 추세가 좋아요. 자, 상승, 조정, 다시 2차 상승하고 있는 거라, 20개월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 이렇게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봉에서는 저점하고 이제 거리가 꽤 있어서 위험해서 21선 기준 대응,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넥스턴 바이오, 윤정님 넥스턴 바이오 아직도 갖고 계시나? 이 넥스턴 바이오가 이렇게 좋아 보이시 요새? 이 친구 제가 아마 시황정리 매수 대기에 넥스턴 바이오를 아마 제가 넣어놓은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친구. 여기 넣어놨던 거, 여기 쪽에. 9월 7일날 시황정리하면서 제가 넥스턴 바이오를 한번 넣어놓은 적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월봉에서 깔끔해요. 지금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이렇게 60개선 딱 띄고 5개선 돌파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러면 상황이 좋은 거고, 주봉에서도 변곡 얘만 뚫어주면 돼. 얘만 뚫어주면 되는데, 저번 주에도 한번 9월 7일 날 본 거니까 9월 7일 날 넥스턴 바이오가 괜찮아 보입니다 하고 봤는데, 이때 이후로 좀 많이 올라왔어요. 9월 7일이면 요날이죠. 요날 이후로 눌림목 주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친구 괜찮아서 순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슨 바이오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 조금 들어. 넥스턴 바이오 샀어요, 짜미님? 괜찮을 것 같죠? 넥슨 바이오 좀 괜찮아 보여요, 저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월봉에서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추세 깨질 거면 이때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깨지 않고 저렇게 됐다는 게 좋아 보여요. 저 이상하게 좀 좋아 보이고 믿음이 가요. 카카오뱅크 저기 넥슨 바이오. 카카오뱅크는 제가 떨어지는 칼날 안 잡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이렇게 돌아서서 여기서 뭐 이렇게 반등하고 그래도 어차피 20도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몇 번 바닥 다지기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들어가는 걸로. 카카오뱅크는 나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은행주라기보다는 플랫폼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고 지금 카카오 전체가 이제 규제를 받아서 조금 위험한 거니까 우리 여기서 샀으면 저점에 샀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떨어질지도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올라갈 때 사는데 지금 사지 말고 20은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올라가고 돌파하고 만나고 돌파하고 만나고 해서 다중바닥 그려놓고 여기 저점에 사는 걸로. 카카오뱅크는 우리가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해요. 근데 아직은 아니고 조금 저점 잡은 다음에 좀 잘 잡고 들어가면 수익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테크를 제가 예전에 관종에 넣어놓은 적이 있어요. 이 친구 좀 괜찮은데 제가 한번 볼게요.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네. 자, 스마트 공정 자동화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출액의 10% 정도 이상을 초과했기 때문에 수주 공시 대상이 됐죠. 그래서 코인테크를 보면 이 친구 제가 좀 깔끔하게 본 친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타이밍은 늦었구나. 이때 이 시켜서 딱 찍고 들어나갈 때 제가 이 코인테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라고 봤거든요. 급등했네. 급등하면 안 되는데. 주봉에서도 추세 잘 유지하고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역대적인 대량 거래죠, 이거 지금. 이 앞에 오늘의 대량 거래를 돌파한 대량 거래가 없죠. 그러면 믿고 참고 30일 해야 되겠다, 그죠? 관종에 넣어놓고 믿고 참고 30일. 오늘이 며칠이냐면 9월 14일이니까 10월 중순 이후에 보죠, 뭐, 그죠? 관종에 넣어놨다가 멤버님 중에 누가 관종에 좀 넣어놨다 알려주시면 안 돼요? 기다리기 싫어서. 자, 10월 13일에서 10월 20일 이때 이후에 한번 코인테크는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뭐 이거를 돌파한 거래량이 아예 없는데요, 그죠? 얘 왜 뜬겨? 어떻게 닫아야 되지? 그죠? 없죠? 엄청난데? 보통 평소에 거래량이 몇 주야? 평소에 거래량이 4만 주, 25만 주? 이렇게 되던 친구가 이때 4만 주였던 게 순간 이제 30만 주로 늘었고 오늘 압도적으로 400만 주가 터졌는데 이게 압도적이네요. 그죠? 진짜로.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월봉에서 여기서 들어온 건데 어쨌거나 믿고 참고 30이라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테크 예전에 한번 들어왔던 종목이라
신경 쓰여요. 오늘 여행주들이 예, 누가 좀 멤버님 누가 넣어놓고 한 달 뒤에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종목 이제 이 종목 관심 가져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많이 넣어놓긴 하는데 자 오늘 여행주들이 이렇게 난리를 폈죠. 뭐 엄청 좋았어요, 그죠? 막 그 참 좋은 여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란풍선. 자 위드 코로나 시대 맞은 여행주 급등 노란풍선 20% 많이 올라갔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행주를 모아놨는데 사실은 여행주도 여행주지만 카지노주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여행주 움직이는 날 꼭 같이 움직여서. 대단하죠. 노란풍선 이렇게 올라갔고. 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잠깐 월봉 위치만 체크하고 갈게요. 그죠? 월봉의 위치를 봐야 되니까. 음, 자, 뭐, 좀 높네요. 그죠? 당연히 뭐, 추세가 잘 유지돼 있었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쭉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사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죠? 좀 높죠. 노란풍선. 모두 투어. 차라리 모두 투어 하나 투어 같은 게 나아요. 제가 모두 투어 이 종목도 예전에 좋다고 그랬었죠. 백신 막 맞기 시작하면서. 근데 역시 조정 들어왔고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1차 접종이 70%가 넘었죠. 우리나라가. 70%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5개선 돌파해준 상 괜찮을 것 같죠. 자, 하나 투어도 똑같이 움직이는데 괜찮고 월봉에서 위치가 아주 낮진 않지만 그렇다고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젠백스링크나 우리가 산거 이런 데는 굉장히 낮은 건데 유식선 밑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있기 때문에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높은 건 아니고. 자, 레드캣 투어. 괜찮다. 그죠? 레드캣 좀 SMCNC. 이 친구는 패스 높아서. 이 친구도 좀 패스. 이 친구도 좀 패스. 세종은 관리 종목이라 패스. 결국 보려면, 자, 모드 투어, 하나 투어, 레드캣 투어의 세 가지인데, 특히 모드 투어, 하나 투어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적자 심해요. 제가 예전에 봤는데, 당연하죠. 뭐죠?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여행주가 거의 뭐, 다 박살이니까, PBR이 좀 세네. 그죠? 6%. 6.66? 세긴 세다, 그죠? 음, 적자가 이래요. 이거 말도 못해요, 이거. 올해 적자는 더 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야, 이거 실적 발표하면 주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갑자기. 그죠? 현금 유보율이 1200%. 부채도 인간이 심하죠, 지금. 야, 차트는 마음에 드는데, 재무가 영 빵점이네. 여행주 다 패스. 뭐,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분들은 우리는 안 하는 걸로. 이게 좀, 너무 높아요. 내일 달부터 정상 근무 한다는데, 어쨌거나 영업이익이, 자, 너무 저기 한 것 같아요. 혹시 멤버님들 젠백스링크가 그 의류 관련주인 거 아세요? 그 젠백스링크 의류 관련주. 이렇게 요새 왜 올라가나 했더니 어제 이 900억 900억 맞네? 몇백억이지? 400억인가? 뭐 만들었죠, 돈. 90억인가? 얼마 정확히 모르겠네. 하루하루 머리가 자꾸 나빠져요. 이게 나이를 하루하루 먹으니까 하루하루 지날수록 뇌세포가 죽나 봐요, 자꾸. 자, 어쨌거나 우리가 요새 HIV 때문에 제가 이 베트남 공부를 좀 하는데 베트남이 제2의 공장인데 공장들이 다 셧다운 됐다고 그랬잖아요. 셧다운 돼가지고 메뉴에서 지금 티도 없고 아디다스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류주가 혜택을 본다네요. 굉장히.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젠백스링크가 의류 관련 준 거 있죠. 그래서 젠백스링크 주가가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강혜진님 맞죠? 그죠? 젠백스링크 의류 관련주죠. 제가 한번 더 볼게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보면 자, 베트남 셧다운, 후펑풍 브랜드 효과, 고공행진하는 의료주, 영업무역 한센실업. 자, 지금 베트남에 다 전부 다 지금 락다운이 됐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FNF,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FNF는 또 다른 이슈도 있어요, 이 친구는 어차피. 근데 제가 너무 높아서 말씀 안 드렸거든요. 뭐 장난이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친구를 뭐 지금 우리가 살 수는 없는데, 자, 젠백스링크가 왜 올라가지? 근데 어제 뭐 지분을 다 빼서 돈을 만든 건 있는데, 예, 노고지님, 뭐, 그렇게 하세요. 저희 어머니, 얼른. 저도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저도. 제가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지금 뭐 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어머님 건강부터, 잘 챙겨드리고,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젠백스링크가 의류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이슈로다가 움직일 확률이 조금 있어요. 굉장히 싸죠. 주가 뭐, 60개선 여기니까, 위치가 낮고, 오히려 이쯤에서 계속 더 모아가야 되는 주식인데, 오늘 사실은 많이 뛰었죠. 자, 주봉에서 보면, 붕 뛰었고 일봉에서 보면 거래량 터졌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 안 무서워도 돼요. 긴코인 하도 요기랑 땡큐요, 땡큐. 매물대 맞고 떨어져 여기 있는 거 다 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거고 오히려 이런 친구들은 더 사모아야죠. 괜찮아요. 주봉에서 보면
명절 전에 20주선 위에만 올려면 다음 주에 추세가 굉장히 강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 의료 관련주 섞어서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럴 확률이 좀 있습니다. 시간에 조용하네요 오늘은. 그죠? 아까 거의 한 18%다 갔다 왔죠 이 친구. 18%. 뭐 매도 하나도 안 했는데. 자, 어쨌건 뭐 한번 계속 한번 좀 보는 것도 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젠백스니까 아무튼 의료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시세 줄 확률이 있어요. 이 롯데정밀화학을 보면 제가 예전에 이 롯데정밀화학하고 신세계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뷰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클릭을 잘 안 해요. 근데 롯데정밀화학을 제가 그때 봤거든요. 원체 실적이 좋아서. 근데 요새 주목받더라고요. 자, OCI 롯데정밀화학 코오롱인더 외국인이 사는 종목에 주목하자 그래가지고 자, 롯데정밀화학은 제가 언제 그때 영상 찍었냐면 제 영상에 있어요. 자, 월봉에서 추세가 엄청 잘 유지되고 있는 거라 5개선 이틀하지 않는 한 이 친구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영상 찍었는데 아무도 안 봐서 잘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좋아요. 좋고 주봉에서 보면 이건 고점 이제 우린 지금 사기엔 고점 부담이 있는데 어쨌거나 괜찮습니다. 자, OCI를 보면 지금 쫓아가 사지 마세요. 그냥 안 보고 있는 걸로 보는 게 낫고 OCI는 제가 예전에 장기 투자 종목 뽑을 때 제가 OCI를 이런 데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OCI 장기 투자하려면 이런 데서 사라고. 이때 가격이 얼마였냐면 한 6만 원대였어요. 그때 대비 지금 100% 올라왔죠. 이렇게. 왜냐 그때 이때 뭐가 있었냐면 기억나시죠? 조 바이든 취임하면서 막 태양광 관련주들 뭐 풍력 관련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OCI가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 OCI가 이렇게. 근데 다른 건 다 조정하는데 이 친구는 월봉에서 제일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월봉에서 제일 낮다 보니까 유식회사 비중가 계속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근데 지금도 관심 가지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이때 OCI는 이제 장기 종목랑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늦었고 지금은 이제 뭐 단기 단타 개념인데 저 뉴스에 나올 정도면 그냥 참고 정도만.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긴 사네요. 그죠? 기관은 차익 실현 나섰고 기관 차익 실현 나선 거면 조정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때를 놓쳐서 너무 아깝죠. 이때가 좋았는데 일단 패스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야베프스가 2차 전지용 바이인더 관련 특허를 취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야베프스를 반전에 넣어놓은 적이 있는데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아마 빼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자 보시면 야베프스가 매수하려고 하는 종목에 모아놨었는데 오늘 많이 뛰었어요. 여기 있죠. 여기다 넣어놨었는데 근데 일단은 야베스가 추세가 너무 이뻐요. 여기 보면 5개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너무 이쁘고 자, 주봉에서 20주선만 안 깨면 되는데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일봉에서 자 이건 믿고 찾고 30일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 믿고 참고 30일인데 이날이 언제냐면 7월 9일 그러면 8월 9일 9월 50일 됐죠. 믿고 참고 30일에서 50일인데 오늘 딱 거래량 터서 올라갔죠. 이게 바닥 그려놓고 자, 여기만 깨지 않는 한 21선 지켜주고 돌아 나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 월봉 H가 너무 좋아요. 그죠? 이게 꼭 저기 보는 것 같아요. 그 셀루메드나 아니면 그 뭐지? HLB 파워. 근데 자리가 낮진 않기 때문에 5개선 깨면 손절할 생각하고 주봉에서 20주선 깨면 손절할 생각하고 야베스는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친구 IT 부품 재무가 나쁘지 않죠. 지금 보면 PBR 2.6 낮진 않네. PBR 2.6 뭐 그래서 괜찮고 시총이 1,700억대 그죠? 그러고 매출이 너무 약한데 시총에 비해서 659% 43%. 근데도 대출이 되네. 나름 뭐 좋은 성장성을 갖고 있나? 자 어쨌거나 20주선 기준으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친구는 이 꼬리가 잘 달리는 친구라 순간 평 날아가서 수익 줄 수 있어요. 조용하던 종목이 지금 거래량이 자꾸 터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그죠? 들어왔다 두 번째. 요 자리만 지켜주는 조건으로 매수 깨면 손절. 야베스는 조금 관심 가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너 좀 우러 올라와라. 이게 사고 싶은 종목 순서대로 뽑아놓은 거예요. 이게. 덕신하우징은 솔직히 조금 높아요. 오늘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어쨌건 박명환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다나와 얘기했었죠. 자 다나와를 보면 자 영업이익이 7%대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기대되는 다나와 이 인수선 제가 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죠? 다나와가 여기 있죠. 9월 9일날 뽑아놓은 건데 자 월봉에서 보면 조금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이 친구. 근데 수세가 유지가 돼 있고 자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박스권에 있거든요. 이 친구. 이때 저점이 3만원대 가면 이렇게 3만 5, 6천원대 그러고 이날 대량 거래 터졌는데 8월 10일 그죠? 8월 10일
그러면 믿고 참고 30일이니까 9월 10일 갈 때 됐죠, 이 친구. 갈 때 됐는데 추세가 좋아요. 21선 근처 매수.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가 대량거래 들어와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안 나갔다고 보면 한 번도 안 나갈 수 있고, 이때 이슈가 아마 매각 이슈가 좀 있을 거네요. 굉장히 강력한 이슈거든요, 사실. 조금 높긴 해요. 높긴 한데, 순간 단타 치거나 단기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볼 때 한번 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림텍 꾸준히 보고 있죠, 요새. 드림텍 보고 있는데, 드림텍 오토모티브 지분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신사업 하려는가 봐요. 보시게 되면. 자, 드림텍 오토모티브 지분을 매각했고, 신사업 투자금 확보를 하려고 한답니다. 종합전자부품 제조기업 드림텍. 이 드림텍 그 갤럭시 Z 플립, 이 관련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드림텍 보면, 드림텍도 제가 시장 정리 후에 매수를 여기 있나? 아니면, 자, 드림텍이 있죠. 여기 있어요. 드림텍 보면, 땡겨놔야 되겠다. 자, 드림텍이 월봉에서 보면, 추세가 잘 유지되어 있고, 20개월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뻗어 있고, 주봉에서 보셔도 이렇게 이번에 이 추세 회복해 주면 이 친구 조금 급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때 이제 대량거래 들어왔는데 이때 날짜가 7월 달인데 급등하고 맹간이 심하게 조정하죠. 두 번을 출렁했어요. 여기서 물리신 분들 고생 좀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렇게 추세가 유지가 돼 있고 21선 깨지 않는 한 매수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예전 고점 13,000원대까지만 가도 어쨌거나 거의 뭐 25%? 운 좋으면 상한가가, 이 고점이 14,000원대니까 상한가에도 갈 수 있는, 갑자기 Z 플립으로 엮으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가 좋아 보입니다.